박성민 교수님, 안녕하세요. 줌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반갑습니다. 그 해외 주재원 A to Z 파견부터 귀임까지 해서 제가 이렇게 관련 자료도 이렇게 보니까 주재원으로도 이미 나가서 본인이 체험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네네네. 네네. 혹시 2004년도. 어디에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셨던 거예요? 2004년도에 가서 이제 4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설명보다는 스토리텔링 위주로도 굉장히 많은 임팩트를 주실 수가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질문으로 어차피 네네. 말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저자 소개해 주시고 네. 후소개, 네. 해외 주전 A to Z 해서 네. 후소개와 저자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주재원 출신 2호로 알고 있고요. 아, 1호는 한양대 심원실 교수님이신데 네. 은퇴를 하셨고요. 네. 네, 그래서 2호인 제가 예,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예, 경험을 그렇군요. 바탕으로, 네. 예, 주재원들이 우리나라에 5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50만 명이 넘는데 사실 제가 학교로 온 다음에 2010년에 학교로 온 다음에 깜짝 놀랐던 게 네. 사실 제 원래 주 분야는 이쪽이 아니에요. 저는 교육공학 쪽인데 그렇죠. 네. 이쪽에 대해서 너무 자료가 없어서 경험한 사람이 자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아, 논문도 쓰고 이제 네. 강의도 나가면서 네. 예, 책에 대해서 준비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시 이번에 개정판을 내게 된 리상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네. LG전자에서 주재원을 육성하던 담당자였어요. 아, 그러세요? 차장님으로. 예. 네. 그래서 두 예, 교수가 예, 아, 경험을 바탕으로, 예, 이 주 미투합하셨구나. 그렇죠. 네. 주재원에 대한 모든 것, 그러니까 주재원 본인도 그렇지만 주재원 가족, 그리고 주재원을 관리하시는 분들까지 네. 필요한 엑기스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2014년에 처음 초판이 출간되었고요. 이번에 21년에 코로나 때문에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리상석 교수랑 다시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기업에서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주재원 관련된 교육은 네네. 제가 이제 아무래도 뭐 이게 좀 생소한 분야고 그 네네. 부분에서 이런 주제로도 근데 거의 제가 말씀드린 거의 독보적으로 이 영역에서 강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번 개념 정의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해외 주재원은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네. 제가 교수이지만 이 네. 학술에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는데 예, 개념 정의부터 물어보시네요. 네. 네. 그러면 논문을 쓰던 방식대로 그대로 말씀을 네, 드리면, 네, 예, 좋습니다.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차이는 네. 있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이제 장기 파견자와 단기 파견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네. 2년 이상이냐 2년 미만이냐 그리고 이제 구분이 되긴 하는데, 음. 일반적으로 단기에 장기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 일정한 임무를 띠고서 본사 근무가 아닌 해외 법인 또는 해외 지사 근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할 목적으로 파견된, 예, 사람들을 갖다가 해외 주재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 그러면 부분은 제가 음. 수백 번도 더 썼기 때문에 거의 아, 암기를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잡에 대한 명확한 회사 측으로부터 이제 임무를 부여받고 6개월은 기본적으로 넘어야 네네. 주지원이라는 그 부분이 네. 예, 그렇군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그러면 보통 6개월 미만은 그냥 출장 뭐 이렇게 출장 파견 출장단은 이제 뭐 단기 파견이라는 아, 명칭을 쓰고요. 네. 주재원이라는 명칭은 이제 영어로 expectriot라고 얘기하는데, 아, expectriot이라는 용어로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은 저희 회사 저도 이제 첫 직장이 이제 외국계 제약회사였는데 네네. 사실 이제 주재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지사니까 이제 네네. 본사로 다시 네네. 이제 들어가서 한다 그러는데 주재원으로 어떤 그 선발이 된다는 건 굉장히 저희 때도 그렇고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일이고 회사로 봤을 네네. 때 굉장히 인재다 이런 느낌이 강한데 네네. 해외 주재원이 되기 위한 어떤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핵심 인재들을 선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되어 네네네.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전에는,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는 회사에 대한 로열티, 그다음에 높은 성과, 네. 거기에다가 이제 외국어 능력을 이제 기본으로 아, 많이 봤습니다. 예, 네네. 많이 봤는데, 네. 2010년 이후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의 이제 글로벌화가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너무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심지어 네. 제가 SM이라고 네. 저 연락이 온 적이 있는데, SM이 저는
그 SM 그 해운인 줄 알고 그 SM 해운 강의인 줄 알고 아, 얘기를 하다가 엔터테인먼트가 아니고, 예 예. 그게 아니라 SM 엔터테인먼트가 주지원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너무 놀라 가지고 아니 네. SM도 해외 주지원을 파견하나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아, 태국하고 홍콩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포괄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음, 주지원 숫자도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임무도 다양화되고 산업도 다양화되면서 이제 단순히 외국어 능력뿐만이 아니라 네, 나가서 이제 여러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직무 능력이 우수한 분들. 그러니까 네. 외국어 능력은 조금 떨어지시더라도 직무 능력이 우수한 분들, 그다음에 도전 정신이 탁월하신 분들을 아, 갖다가 요즘에는 선발 요소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 때만 하더라도 차부장급이 주재원 선발의 네, 주력이었는데요. 지금은 과장 대리까지도 심지어 뭐 사원급도 있을 정도로 예, 그 아, 전 직위에 걸쳐서 예, 그 주재원 영역이 예, 확대가 되었습니다. 선발 계급 자체가 많이 아, 확대가 되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해외 주재원이라고 하면 어쨌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쨌든 뭐 생전 뭐 그러니까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공간으로 이동이고 그 안에서 활동인데 거기서 좀 이렇게 탁월한 그러니까 주재원 활동을 했던 우리 뭐 교수님도 당연히 그런 탁월한 활동을 또 하셨으니까 이렇게 또 책도 내시고 강연 활동도 하실 텐데 뭐 본인을 빗대어서도 뭐 예를 들어도 좋고요. 어떤 탁월한 어떤 그 적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외 주주연으로서 탁월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조건이라면 과연 어떤 것들이 물론 이제 언어적인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탁월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저처럼 살지 말라고 제가 예, 쓴 책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예, 겸손한 책을 말씀. 보시면 가장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요. 네네. 일단 저처럼 안 살려면 이제 초기 적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초기 네. 적응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사 가면 낯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외국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게 많이 바뀌어요. 아무리 뭐 우리랑 문화적으로 유사한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라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6개월 정도는 사실 이제 다들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네. 그 초반 적응 기간에 주재원 본인의 적응, 음. 그다음에 가족들의 또 소프트 랜딩이 어, 같이 예, 어,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 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재원들이 이제 복이 있으신 분들은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전임자가 있으면 정말 아, 금상첨화예요. 네네. 근데 사실 없는 경우도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뭐 아, 새로운 포지션이라든지 새로운 국가의 개발을 하러 간다든지 네. 이런 분들은 사실 그 초반에 모든 걸 셋업을 하고 이런 거를 업무 인수인계 없이 본인이 해야 그렇죠. 되고 그다음에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렇죠. 아, 그리고 남의 나라에서 남의 나라 언어로 네. 예, 외국인으로서 음. 거기다가 그 대관 업무 그러니까 관을 상대하는 업무는 엄청나게 또 다르거든요. 다르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법률적인 것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라가 좀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법이 다르고 또 지방정부법이 달라요. 네네. 그렇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비즈니스 관행이 다르고. 네, 매너가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전임자가 있다면 전임자가 했던 가장 큰 실수하고 가장 빈번했던 실수를 잘 들으면 돼요. 아, 근데 전임자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든 거는 내 컴퓨터 폴더 안에 다 있어."라는 거짓말을 하세요.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해요. 기사님. 그러면 새로 부임하신 분은 또 자기 또 뭐 알아보러 다니고 물건 사러 다니느라고 집 알아보고 물건 사는 날랑 또 업무 인수인계가 엉망이 됩니다. 아, 그래서 전임자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3일 이상은 붙으셔서 전임자가 했던 가장 큰 실수와 가장 빈번했던 실수만 파악하셔도 업무 인수인계는 돼요. 교수님은 거 어떠셨어요? 2004년도에 가셨을 때 전임자가 없었나요? 저는 거의 멘붕이었죠. 예. 그럼 완전 저도 없었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럼 없었고 완전 만드신 거네요, 히스토리를. 울었죠. 예. 아, 예 많이 울었죠. 그러시구나. 예. 나는 요즘 그 만화에 나오는 말로 "나는 어디 나는 누구." 뭐 이런 기분으로 예. 아, 예. 그렇군요. 혹시 예. 나라와 그 업무는 주로 어떤? 저는 중국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저는 인 관리 총괄이에요. 사실 아, 이제 어드민으로 나가게 되면 인사가 나가든 재무 회계가 나가든 다 해요. 그러니까 아, 제너럴 어페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제너럴 전체 다 하셔야 되네요, 네. 진짜. 살림을 다 해야 돼요, 운영을. HR 부서장으로. 예예예. 운영을 다 해야 되고 또 본사에서 시키는 잡무가 또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겠죠. 뭐 알아봐라, 뭐 알아봐라, 뭐 알아봐라. 그 제 아, 업무도 할 시간이 없고 그리고 또 출장자들 오면 출장자들 또 신경 써 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이전도 해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아, 정신이 없어요. 진짜 초반에, 네. 거의 초창기에 나가셔가지고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가족들, 거기다
네. 가족들과 같이 말씀하십시오. 나가셨어요? 예예. 아, 그 가족들은 좀 어떠셨어요? 뭐 사모님 같이 멘붕이었죠. 아. 그 네. 얘기를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아주 어 살아있는 저희가 될 네.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언어가 안 되니까 어디 외출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버, 그랩, 뭐滴滴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이동의 문제, 아.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의료의 문제, 어. 뭐 진짜 뭐 하나부터, 그리고 영어가 안 통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배운 중국어가 excuse me를 중국어로 하면 不好意思원이 시작하거든요. 포항이시요. excuse me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excuse 하면 사람이 가버리기 때문에. 아. 지금은 굉장히 글로벌화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상해 자전거가 더 많았거든요. 아. 네. 그리고 모든 문서가 중국어예요. 그것도 저희는 번자를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충은 보여요. 보이는데 이제 간자체니까 또 아. 이거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고. 야. 예. 그리고 한자를 어느 정도 알면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죠. 음. 야. 굉장히 정말 모험이었죠, 모험. 그래도 회사가 특별한 대우가 또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뭔가 일단 뭐 주지원으로 나가시면 어느 회사가 됐든지 간에 일단은 거의 급여의 2배 정도를 받으신다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아요. 물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못 미치는 대우를 많이 받으십니다만 대부분 주택비를 지원을 받고요. 그래서 주거 환경은 굉장히 나아집니다. 그리고 주지원분들한테 가장 큰 메리트는 자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아. 미국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국제학교 비용이 2만 불에서 4만 불 정도가 다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제 워낙 퍼블릭 위주이기 때문에 정말 프라이빗 스쿨이기 때문에 거기는 너무 비싸서 못 보내는 거고, 뭐 공립학교만 보내도 충분하니까요. 근데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국제학교를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는 굉장히 좋죠. 자녀 아. 교육에는. 그리고 이제 배우자분들도 초반에만 적응을 하면 좋은 게, 사실 초반에만 이제 적응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시부모님이 안 오세요. 거의 안 오세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서, 그다음에 또 이제 사실 이제 개발도상국 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은 게 인건비가 싸니까 아. 가사 노동에서 굉장히 많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 아세안 국가 가시는 분들 같은, 요즘 아세안 국가가 되게 인기가 높은 게 네. 그 애 한 명당 그 베이비시터를 한 명씩 고용해 버려요. 야. 첫째 베이비시터, 둘째 베이비시터. 야. 그리고 주거비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살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예. 풀장이 있는. 아. 예, 뭐 제 친구 같은 경우에 태국에 갔던 제 친구는 정원사도 고용했어요, 정원사도. 야. 예, 개인 정말 뭐 빌리고 하여튼 개인 그렇죠. 빌리고. 근데 그래도 다 해봤자 그 베이비시터, 그다음에 하우스키퍼, 가정부 가정일 하시는 분, 그다음에 정원사, 운전기사 다 합쳐서 100만 원 정도면 되니까. 야. 네. 그래서 그 보통 태국은 비싼 여자분들이 거예요.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아. 괜찮은데요. 그렇게 들으면 누구라도. 네. 근데 자, 네. 그러면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인제 들어가서 네. 저도 인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교육이나 그런 관련된 뭐 커리나 이런 거는 잘은 모릅니다만 언뜻 제가 들었는데 주재원을 나가기 싫어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네. 대기업 HR 담당자랑 우연치 않게 요즘은 네네. 특히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네네네. 2000년대 들어서 회사를 입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더더욱 더 네네. 그래서 아무리 급여 2배 준다 뭐 네네네. 해준다 그래도 네네. 굉장히 뭔가 이렇게 저항이 심하다고 해서 네네. 오히려 회사가 이렇게 해준다고 해도 이렇게 네네. 반대의 어떤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그 부분도 맞고요. 일단 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산업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주재원 기회가 적은 산업들, 다시 아.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같은 제조업이라도 뭐 그 주재원 숫자가 적은 소기업, 그 식품 산업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금융 서비스도 해외 지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사실 밀레니얼이라고 하더라도 뭐 다른 세대보 저희 세대보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주재원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그렇죠. 주재원이 엄청나게 많은 우리 지금 우리 석유화학 기업들이라든지 뭐 전자 기업들이라든지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재원이 이제 뭐 누구나 맘만 먹으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 이제 20, 30대 세대 같은 경우에 40대 초반까지는 또 대부분 맞벌이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우자가 일을 경력 단절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싫은 거예요. 거기다가 아니면 또 전부가 대부분 나가든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자의 경력 단절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는 작년에 그 모비스 강의 갔을 때는 배우자 교육을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오신 거예요. 남편이 주재원 사모님을, 그러니까 주재원을 따라서 나가는데 자기 야.
회사 그만두고 나갔는데 나가서 뭐 했으면 좋겠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그런 근데 경력 투명으로 단절에 대한 남자가 예. 나가면 보통 예. 근데 이게 이게 예. 깨졌네. 아. 그러니까 그 배우자들 리스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기 싫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최근에 연끌을 해서 집을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주재원을 나가게 되면 그런 어떻든 2배를 받더라도 배우자 소득이 끊어지기 때문에 소득 감소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아. 그다음에 청약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 183일 이상 해외 거주하면 청약을 못 해요. 아, 그런가요? 그거 처음 예예. 해외 알았네요. 거주가 183일 이상은 청약이 안 됩니다. 180일은 180일 또 183일은 또 그거 뭘까요? 제가 정한 법이 아니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83일. 365 일을 절반으로 나눠서 아. 하루를 더 보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해가 예. 그런 것 됩니다.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예. 63이나 18 하면 될 텐데. 어쨌든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얘기 해외 몰랐네요. 절반 이상. 야, 해외 절반 그러면 이상 예. 그럴 수 있겠네요. 밀레니얼 세대의 포인트가. 네네. 그러면 뭐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그 구독자 중에는 뭐 취업 준비생도 있고 네네. 교직원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러면 이 부분은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청약. 봤을 때 그게 이제 국내에 대한 재테크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제가 이제 그 한창 중국 갔을 때 그 네. 당시에 상해에 집 산 사람들은 그 상해 집값이 1억 이었거든요. 지금 20억이 넘어요. 야. 20억이 넘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후배는 체코 독일 폴란드 주재원으로 갔는데 체코에 3명이서 집을 같이 사서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영업을 안 합니다만 에어비앤비로 많은 그 이익을 거뒀어요. 투자를 그리고 많이 해 가지고. 예, 그 개발도상국 가시면 일단 금리가 5%가 넘어요. 아. 그러니까 현지에서 국채만 그러니까 일반 그 회사채 사면은 불안하다 싶으면은 일반 공공채나 국채만 사서 재테크를 해도 채권만 갖고 충분한 있어도. 소득이 됩니다. 아. 재테크의 영역을 넓히셔야 되는데 아. 오로지 우리나라 집에만 꽂혀 있는 것 같아요. 밀레니얼 세대는 주식도 물론 수학 개미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종잣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국내 부동산이나 국내 주식 위주로만 지금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해외 나가셔도 재테크 수단은 되게 많아요. 특히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을 또 살 수가 있거든요. 음. 한국에서는 거래가 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을 거기 시장에서 살 수가 있는데 그것만 해도 만약에 IPO가 된다 그러면 뭐 기본 10배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시선을 좀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렇네요. 주재원은 뭐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정말 뭐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만 다시 가라 그러면 아주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면은 그렇네요. 이게 쪼끔만 관점을 바꿔 놓으면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어떤 스페셜한 어떤 정체성에서도 근데 아무래도 문화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이나 적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부분은 특히 동남아 쪽은 굉장히 왜곡이 좀 돼 있는 듯한 느낌인데 말씀 들어보니까 저 같으면은 진짜 바로 나갈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은 요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업 준비생이고 취업을 한 신입사원이다. 네네. 20대 네. 중후반 딱 된 네. 친구들 결혼도 안 했어요. 네네. 그리고 미혼입니다. 이 네.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저와 같이 교수님 말씀 듣고 동기부여가 확 됐어요.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뭔가 해외 도전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 국내는 굉장히 시끌시끌하고 또 이렇게 치열하니까. 어떤 걸 준비하면 될까요? 뭐 당연시 되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아주 네네. 심플하고 하지만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뭐 기간이라든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외국어가 선택이었지만 뭐 지금은 거의 필수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파파고가 있어도 네네. 영어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소양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과 상관없이요. 예, 유학과 상관없이. 네. 발음 안 좋아도 돼요. 예, 네네. 발음 안 좋아도 되기 때문에 전화로 바로 즉시적인 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영어 실력은 갖추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토익 800, 9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인 그쵸, 화상회의나 전화 통화를 요즘 SNS 메신저로 의사소통에 자연스러움이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토익 점수나 이런 것만 요구하지 않을까요? 뭐 그렇다고 실제적인 오럴 테스트를 그래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토익보다는 토익 스피킹이나 아니면 오픽을 준비하시면 좀 더 토익 도움이 되실 것 스피킹은 같아요. 같은 시험이어도 네. 회화 능력 위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리스닝 부분 자체가 그쪽이 더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걸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만약 입사를 하시게 되면 여유가 생기시면 타겟 지역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중국, 일본,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라고 하면 요즘에는 혼나고요. 아세안, 네. 아세안, 그러니까 베트남, 아니면 뭐 유럽, 네. 아니면 뭐
중남미.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그다음에 뭐 육성조라서 어렵지만 베트남어 오. 이런 제2외국어를 하나 해두시면 야, 결국 정말 언어네요.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저는 참고로 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에이펙 그 한국 대표거든요. 아, HR부 한국 대표인데 제가 그쪽은 중남미가 많으니까 스페인어를 작년에 이제 줌 수업을 하면서 시간 나면 스페인어를 배우기 다시 시작했는데 아, 스페인어가 한국인이 배우기에 굉장히 좋은 언어예요. 왜냐하면 아, 중국어랑 베트남어 같은 경우에 성조가 있어요. 저도 중국어 좀 합니다만 네. 성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그 쓰는 범위도 다양하고 한국인이 학습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 어순이 그리고 똑같나요? 아니요, 언어는 영어랑 똑같은데 이제 발음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편해요. 예, 아, 예, 편하고 영어랑 유사성도 있고 확장 가능하고요. 아, 그리고 반면에 저는 이제 중국어나 베트남어는 성조는 있지만 아마 쓰는 분은 제일 많으실 거예요.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밸류 체인 자체가 중국이고 그다음에 중국 다음에 포스트 차이나로 베트남의 거의 4분의 1을 우리가 채용하고 있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아, 베트남 직접 고용의 인력이 4분의 1이 한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만약에 이제 그 유용성을 갖다가 평가를 한다면 저는 이제 중국어나 베트남어를 제2외국어를 배워두시기를 선정을 하고 외국어뿐만이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그쪽 나라의 어떤 주간 경제지가 있어요. 네, 대표적인 주간 경제지 같은 경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 같은 걸 하시면서 그 네, 나라의 어떤 돌아가는 어떤 경제 상황, 어떤 변수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배우는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 그다음에 그 나라의 어떤 드라마나 영화들 같은 걸 보시면서 그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점차로 녹아드는 현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제도가 굉장히 좋은 게 입사하시면 사원 대리급 때 요즘에 해외 지역 전문가 제도가 다 기업들마다 아, 있어요. 글로벌 인재를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일을 시키지 않아요. 아, 그냥 6개월에서 1년 정도 해외 문화체험 어학 연수로 1년 동안 지역 전문가 이름으로 보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야, 입사하시자마자 준비하셔서 여기에 선발되시면 회사에서 핵심 인재가 될 뿐 아니라 주재원처럼 업무로 파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여러모로 그 나라에 가서 언어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킹 확장하거나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고 그 음, 지역 전문가를 갔다 오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현장 전문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역 전문가랑 다르게 그 문화참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임무를 띄고 갑니다. 음, 보통 6개월에서 뭐 길게는 1년 단독 파견이에요. 혼자 파견되는 건데 네, 가서 이제 임무를 완수하고 오면 이분들이 이제 주재원 풀이 돼요. 음, 주재원 자리가 났을 때 이분들에서 주로 선발이 돼서 보내고 저희 때는 안 그랬습니다만 요즘엔 또 주재원들 갔다 오신 분들 위주에서 이 법인장들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아, 이 지역 전문가, 현장 전문가, 주재원 법인장, 그다음 글로벌 담당 임원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제도가 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예 트랙을 그 글로벌 트랙으로 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거기다 제가 팁 하나 드리자면 제가 코이카 자문을 하면서 제가 만들었던 제도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국제협력단 보낼 때 예전에는 주니어 단원들을 주로 보냈지 않습니까, 대표님? 네, 근데 제가 주지원 출신들을 활용을 해서 시니어 단원을 보내자라는 제도를 2013년에 건의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주재원분들이 1년에 한 주전 출신분들이 50명 이상씩 나가요. 그러니까 아, 은퇴 후에도 그 100세 시대에 또 다른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는 이 커리어 트랙이 되는 거예요, 주재원이. 이분들은 나가셔가지고 국제협력 사업을, 예, 거의 팀장이나 이제 본부장님 역할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이분들은 다 외교관 여건으로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도 은퇴 후에 갈 생각입니다. 네. 야, 근데 이건 조건은 어쨌든 주시원 주재원 출신이어야 돼요. 특파, 네. 아쉬운데요. 저도 지금이라도 갔다 오시면 됩니다. 지금 아직 주재원은 늦지 회사를 않으셨습니다. 네. 들어가야 되잖아요. 회사를 예. 들어가야 되고, 야, 제가 이제 아니, 50이 넘었는데, 회사를 만들어서 진출하셔도 되고요. 예. 아, 그런가? 아, 회사를 예. 만들어서. 예, 예. 그렇네요. 한상이 되셔도 됩니다, 한상. 그렇네요. 아예 네. 나가서 내가 주재원 예, 활동을 예, 거기서 사업자 등록 내고, 예, 예. 제가 아, 자문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문해 주십시오.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남아공에 제가 한 1년 가까이, 1년은 좀 안 되겠네요. 그때 네. 제가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남아공 진짜 위험한 곳인데. 네, 그래서 네, 저녁은 잘 안 움직이고, 낮에만, 네네. 네, 했는데, 네, 네, 멀긴 멀고, 예, 근데 네네. 어쨌든, 저는 만약에 그때 혼자였으면 안 네, 들어왔을 겁니다. 너무 네. 재밌었어요. 예, 근데 잘 들어오셨습니다, 대표님. 남아공은 정말 위험한 지역입니다. 위험해요. 저 많이 위험해요. 남아공 호텔 앞에서 강도당한 적 있어요. 호텔 앞에서. 아, 직접 당하셨어요? 예, 요하네스버거에서, 예, 요하네스버가 제일 위험해요. 예. 예, 호텔 앞에서 당했다니까. 호텔 혹시 앞에서. 총기 들고 있었나요? 예, 아, 벤이 딱 쓰면서 총 들고 4명이 내리더라고요.
근데 저기 뭐냐, 호텔 안전 요원은 어떻게 손 써보지도 못하고, 어쨌든. 네. 그냥 바로 그냥 그러면 네. 몸 안 무사하고, 그 다음에 총 안 맞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럼요. 네. 제가 아는 바로도 많이 축구대회 네. 눈만 네. 마주치고. 예. 네네. 야, 요하네스버그 유명하죠. 예. 브라질도 그러던데. 브라질도 브라질, 남미는 제가 봤을 때, 페루, 칠레를 제외하고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페루하고 칠레는 제가 에이펙 때문에 가보면 거기 좀 안정적이라서, 거기서는 국제회의를 많이 하는데, 네. 멕시코도 마찬가지예요. 멕시코도 정말 멕시코 시티 넘어 나가면 거의 무법지대, 경찰력이 발동이 안 돼요. 브라질은 당연하고요. 야, 그러니까 주재원들이면 그런 부분에서 가족들의 또 염려와 걱정이 좀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근데 이제 주재원들이 사시는 지역은 다 주거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치안에는 거의 안전한 지역에서 거주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까 이제 대표님도 남아공에서 밤에는 안 나가셨다고 했잖아요. 그거 되게 잘하신 거예요, 진짜. 밤에 나갔다가는 지금 대표님 저랑 못 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아니요, 예. 전 주변에 얘기 많이 들어서. 예, 그래서 하지 아니, 말라는 건 안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가지 말라는 지역만 안 가시면 사실 뭐 납치 같은 게 있지 않는 이상은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네. 이거 굉장히 꿀팁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만약에 아까 배우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만약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네. 어떤 내용을? 저는 버킷리스트를 한 달 단위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딱 지금 발령을 받았거나 목표하고 계시는 주제 국가가 있으시면 설레일 수 있잖아요. 지구본 딱 놓고 나라 딱 찍고 가고 싶은 여행지, 먹고 싶은 음식들, 하고 싶은 취미 사항들을 가족들 모두 한 달 단위로 적으셔야 돼요. 1년 단위로 적으시면 안 되고 한 달 단위로 적으시면 그게 굉장히 설레이는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가서도 삶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빨리 적응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민사회에만 안주하지 않고, 교민사회에만 안주하면 사실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발전이 없. 그래서 저는 그런 버킷리스트를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배우자분들은 남성이 되셨던 여성이 되셨던 현지에서 저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특례 입학이 돼요. 언어가 약해도. 네. 좋은 대학 말고 그냥 적당한 대학으로 대학원을 가시면 현지에서 어떤 진짜 높은 하이 레벨의 사람들을 사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해서 현지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도 생기고, 학위도 따와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또 새로운 어떤 기회가 부여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 친구 부인 같은 경우, 제수 씨 같은 경우는 태국에서 있던 태국 친구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서 학위를 따와가지고 외국어대 글로벌 캠퍼스의 교수가 됐습니다. 정식 교수가 됐어요. 예, 정식 교수가 됐어요. 특이 전공이었거든요. 왜냐면 태국어과에서 어학 관련한 걸 뽑다가 처음으로 태국 정치경제사 전공자를 뽑았는데 거의 없어요, 국내에. 그래서 제수 씨가 됐어요. 야. 그래서 저는 어떤 네트워킹에 넓히는 계기와 될 뿐더러, 그 다음에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도 경력 단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나 아니신 분들이나 현재 대학원을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가서 대학원 하면 또 인맥도 넓어지고 네트워크.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은 웬만하면 또 졸업시켜 줍니다. 그렇죠. 네. 하이 레벨만 안 가시면 돼요. 하이 레벨. 그렇군요. 네. 저도 지금 박사 인재 중심하고 있거든요. 네.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닌데. 근데 논문은 정말 고통입니다. 고통입니다. 예, 코스는 정말 되시면 안 됩니다. 논문을 쓰셔야지. 근데 외국에서 그런 데서 석박사를 따시면 사실 석사학위만 따려면 논문을 또 안 쓰는 대학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이거리를 그냥. 졸업시험만 봐도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거예요. 석사까지 딱 해도. 네. 과연 해외 주재원의 찬스가 오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들이 우리 인생 전반의 커리어, HR 또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에 어떤 인생 경력이라는 부분 봤을 때 정말 많은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분에서 좀 막연함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포인트로 딱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미생 드라마랑 비슷하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맨날 한국에만 살다가 여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행이 아니고 살러 가는 거는 또 다른 매력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물론 힘듦도 있죠. 근데 또 다른 도전이 되고, 그게 나중에 다가오면 내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저는 이제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성격이 좀 내향적인 성격이 강했는데 좀 외향성이 강해지고 그다음에 정말 별로 이렇게 두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별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성격의 어떤 개조도 이루어질 뿐더러 그리고 가족들을 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뭐 제주에 다녀오신 거의 8알은 정말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예요. 어, 현지에서 4년, 3년 살아본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외국인들과 일해 보면서 워크 위드 포리너를 하면서 이 문화적인 갈등, 그다음 문화적인 융합, 문화적인 포용, 그다음 여러 가지 의사결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리더십 훈련이 돼요. 어, 한국에서는 과장이면 절대 리더가 될 수 없는데 음, 주재원으로 나가시면 대리급도 현지에서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장급들은 거의 임원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리더십 훈련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차를 비롯해서 대기업 임원 인사를 보게 되면 실제로 주재원 출신 비중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훈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훈련, 리더십 훈련, 그다음에 위험 감수,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훈련, 그다음에 갈등 관리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리더십 파이프라인을 점프라고 얘기하죠. 그거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 들어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 봐야겠다, 준비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우리가 이제 최선도 있지만 또 최악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어쨌든 교수님께서 직접 또 생활도 하셨고 주전 활동하시면서 가장 최고의 성공 사례와 가장 최악의 실패 사례 네, 네, 뭐 교수님 포함해서 다른 지인들 이렇게 얘기 네, 보니까요. 그 네. 부분을 좀 스토리텔링 식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제가 장밋빛만 말씀드렸는데 실패 사례도 꽤 많습니다. 일단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사실 매출이 곤두박질 쳐서 들어온 지인들이 꽤 되고요. 와.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다. 본인은 열심히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락다운이 걸려가지고 뭐 매출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온 지인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유럽 주재원 나갔던 선배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그 피그스 위기가 닥치면서 포르투갈, 이탈리아, 음. 뭐 저기 아일랜드, 그다음에 그리스, 그리스. 스페인이 망하면서 이 유로화가 급락을 하면서 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들어온 분들, 그리고 중국에서 사드 때문에 또 들어오신 분들. 그러니까 음. 이런 분들 같은 게 변수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어떤 없는 어떤 위험 변수냐? 조건 네. 때문에 조기 귀임하신 분들이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제일 많이 실패하는 경우가 이제 주재원을 나가면 나름대로 에이스거든요. 그렇죠. 나름대로 에이스라서 한국에서 하던 방식을 못 버려요. 음. 해외 나가서 문화가 다르고 비즈니스 매너가 다르고 비즈니스 관행이 다르고 법이 다르고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데 한국식의 어떤 워킹 스타일을 고집을 하면서 음. 이제 실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자기는 한국에서 에이스였기 때문에 그 방식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야기되고 성과가 안 좋아서 조기 귀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변수 때문에 조기 귀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성과 때문에 조기 귀임하게 되면은 낙인이 찍혀요.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는 에이스였지만 들어올 때는 회사에서 낙인이 찍혀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에서 다시 이제 부활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리스크가 있겠네요. 예, 그동안 예. 또 그래서 음. 업무를 할 때 아무리 한국에서 에이스다고 하더라도 현지에서 6개월, 제가 6개월 말씀드렸죠. 6개월 동안은 관찰하고 질문하는 게 최선이에요. 아. 그건 남의 나라기 때문에. 아. 그리고 나서 자기의 어떤 워킹 스타일이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설정을 해야 돼요. 음. 근데 그거 없이 그 한국에서 에이스였던 분들이 나가서 실패 한 번도 안 해봤던 분들이 나가서 실패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많습니다. 성공 체험이 한국에서 성공 체험이 있다 보니까 네네. 이게 인제 몸에 익혀 있어서 네네. 뭐 성공 사례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성공 좋았던 사례는 굉장히 많죠. 뭐 저희 선배 같은 경우에는 그 빙그레 1호 주재원으로 러시아를 갔었는데 와. 그 꽃게랑 자체가 사실 이제 아이들한테 팔려갔다가 이 형은 그 매출이 안 나와서 저녁에 술 마시러 갔는데 술 마시러 간 데서 이 꽃게랑을 뿌렸다가 그 꽃게랑이 거기서 터져가지고 꽃게랑이 이제 러시아 국민 안주로 등극을 하면서 이 선배는 얻어 걸린 케이스로 바로 사무소장이 되신 케이스가 있죠. 예, 그런 얻어 걸린 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또 한국에서 그러니까 제 또 친한 선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기 이 금융사에 계셨어요. 금융사에 계셨는데 금융사에서 아세안 국가 처음 진출을 했을 때 2009년인가 나가 베트남을 나갔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아세안이 아직 그 성장 자체가 안 되고 인프라도 안 되고 금융이라는 자체에 대한 서비스 산업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나갔다가 실패를 하고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열었다가 문 닫고 들어와서 낙인 찍혀서 있다가 2013년도에 중국 지점을 연다 그랬을 때 자원을 했어요, 이 선배가. 근데 임원이 되게 어이없어서 물었대요. 야, 너는 가서 말아먹고 온 애가 왜 또 말아먹으려고 나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선배가 제가 이제 코칭을 해줬어요. 저는 실패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실패를 하는 거를 실패 요인을 대부분 알기 때문에 실패를 안 한 사람보다는 덜 실패할 자신이 있습니다. 동일한 실수는 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를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어, 그래서 이 형은 다시 이제 중국 베이징 소장으로 나가서 대박 났죠. 아, 그게 한화생명이에요. 하나생명이요. 예. 이야, 네, 그렇게 주재원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기회 요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실패 요건도 있지만 성공을 한번 하게 되면 정말 대박 성공, 국내에서 할 수 없는 정도의 성공을 하게 되니까 음, 그건 또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지금도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뭐 요즘에 교육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그냥 주재원하는 사람들한테 좀 그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타이틀이 될 수 있어요. 저 친구 코로나19 시대의 주재원이야. 그냥 주재원은 아니고 저 친구 코로나19 시대에 갔다 온 주재원이야. 훈장이거든요. 회사에서는. 오, 음, 한국에 있는다고 해서 코로나19 안 걸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렇죠? 네. 오히려 새로운 훈장을 달 수 있어요. 음, 그렇네요. 이게 관점을 전환하면 음. 굉장한 스페셜티가 될 텐데, 그 주재원들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워낙 너무 적응을 잘해가지고 그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거를 회사를 퇴사하고 거기서 현지에서 뭔가 이렇게 하신 분들 꽤 있던데 네, 그런 맞습니다. 분들이 많으신가요? 그 제 얘기 듣기로는 뭐 그 인맥과 그 인프라를 통해서 안 들어오고 현지에 그냥 네, 아예 눌러 네. 앉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한상 중에 한 사람인 그 오세영 회장 같은 경우가 네. 그런 케이스예요. 아, 라오스에 계시는 이제 오세영 회장, 네. 코라오. 그런 아, 케이스인데 그런 분들이 예전에는 꽤 됐죠. 한 3분의 1 정도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귀임을 하는 게 음, 과거처럼 이게 정관 예우 자체가 많이 없어져 가고요. 왜냐하면 본사 담당자들이 이제 새로운 밀레니얼 세대로 교체가 되다 보니까 네. 과거처럼 이렇게 인맥으로 이어지거나 정관 예우를 해주는 게 많이 없어져요. 아,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 뭐 아세안이 됐건 디벨로핑 컨트리가 됐건 현지에서도 현지 라이벌 업체들이 빨리빨리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과거와 같이 이렇게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 그러니까 성장 요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창업의 기회는 있습니다만 이제 과거보다는 굉장히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게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가장 큰 게 가족 그 자녀 교육 문제인데 저는 음, 주재원 나가서 4 플러스 1이 한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 공기업은 3년이고 일반 대기업 그 사기업은 4년인데 자기 임기보다 플러스 1년, 5년까지는 있어 오케이인데 5년 이상 있으면 들어오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들어와서도 자기의 어떤 포지션이 불명확하고 불확실하고 국내 본사의 네트워킹이 안 좋기 때문에 별을 달 확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 저는 4 플러스 1이 한계치고 그 이상 있으면 뭐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 퇴사하고 현재 채용 신분이죠. 현재 법인 그 채용 신분이 소속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삶의 선택인 것 같아요. 삶의 아, 가치가. 나는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서 그냥 여기서 행복하게 살래. 음, 나의 커리어보다. 그걸 선택하신 것 같고, 현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세영 회장 세대와는 다르게 그런 정관 예우나 이런 게 많이 없어져 가고 경쟁 구도가 굉장히 복잡해져 가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신중, 그리고 또 신중하시는 거를 전 권해드려요. 그렇군요. 예전에는 약간 인맥, 뭐 정관예우가 가장 대표적이네요. 진짜 정관예우로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착하기가 참 용이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쉽진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네. 그런 개념이 좀 틀리니까요. 교수님 말씀 너무너무 재밌네요. 강의를 한편 듣는 것 같은데 그, 이러면 제 책을 안 사게 되실 것 같은데. 책을 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 어, 마지막으로, 이게 여러 질문들을 이렇게 좀 드렸는데, 네. 어, 단어로 한번 해볼까요? 그 해외 주재원이란, 네. 그래서 어떤 단어와 단어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해외 주재원이란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그 단어에 빗대어서 은유적으로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네. 해외 주재원이란 하면 어떤 거다, 해외 주재원이란 이거다라고 하고 네.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해외 주재원이란 메신저다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메신저다. 본사와 네. 현지 법인 사이에는 정말 이해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그거를 연결해주는 메신저. 음,
근데 정말 그래서 잘해야 돼요. 음. 본사 입장만 대변해서도 안 되고 현지 법인 입장만 대변해서도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메신저.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어. 본사와 현지 법인을 조율할 수 있는. 음. 메신저 혹은 커뮤니케이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 일종의 민간 외교관이니까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어떤 사회적 가치도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네. 한국인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을 전달하니까. 어쨌든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지 몰랐어. 한 50분이 벌써 다 돼가는데, 교수님 혹시 이 부분 마지막으로 내가 꼭 이 부분만큼 꼭 전하고 싶다. 근데 이 네. TV에서 못다한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이 네네. 메시지만큼 꼭 있다라고 하시면 네. 마지막. 예.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아까 대표님 질문하신 대로 저도 이제 교육을 이제 주재원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주재원 가족 교육이랑 배우자 교육도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보면 안타까운 게 화들이 많이 나게 계세요. 배우자들이. 아, 억지로 끌려간다는. 아, 근데 제 생각에는 물론 경력 단절이 되셔서 슬프긴 하시겠지만 저는 일단 주재원 나가시면 가족이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족은 같이 살아야 될 그 가족의 의미가 있는데 저도. 요즘에 그렇게 단신 부임이 조금 많으셔가지고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경력에 대해서는 단절이 되는 게 안타까우시겠지만 새로운 기회, 아까 대학원처럼 새로운 기회를 찾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행복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음, 정말 한국에서는 아무리 여유 있게 산다 그래도 사실 여유로운 삶을 살기는 쉽지 않아요. 저도 한계가 그리울 있죠. 때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 전 대학에 온 결정적인 이유가 여유롭게 살려고 대학을 왔는데 절대 저희 교수님 때처럼 여유롭지가 않아요. 저희 수업만 하고 노는 줄 아는데 정말 업무가 정말 너무 일이 많죠. 많습니다. 예. 예, 정말 행정 업무도 많고 그다음에 논문도 1년에 몇 페이지 써야 되고 아, 학생 지도도 갈수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하고 어려워지고 예, 교육부 업무도 정말 많고요. 아, 정말 여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유로움을 생각하고 왔는데 음, 아무래도 주재원 나가시면 한국에서보다는 여유로운 삶을 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버킷리스트를 정말 잘 짜서 나가시면 정말 찐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찐 행복. 음, 찐 행복. 음. 사실 저는 인도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도 가시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인도 가시면 우리가 몰디브만 생각하시는데 인도양에 있는 정말 엄청난 아주 아름다운 섬 중에 하나가 레위니옹이라는 섬이 있어요. 내용인용. 레위니옹이 프랑스 그 식민지였는데 네, 이 레위니옹하고 모리셔스가 있어요. 네, 모리셔스. 자, 제가 전 세계 다니다 보면 제일 신기한 게 프랑스 사람들이 정말 부동산 잘 봐요. 질이. 프랑스 식민지였던 지역이 굉장히 좋아요. 아름다운 곳도 많고 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는 교통 위주로 영국이 식민지를 개척했다면 프랑스는 물론 영국한테 뺏긴 다음에 풍경 위주로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인도에 가시는 분들은 그 인도양에 떠 있는 수많은 섬들을 갖다 몰디브는 제일 후졌어요. 가보시면. 오히려 몰디브가. 네, 몰디브가 제일 후졌어요. 네, 어, 정말 그림 같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 데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도는 영국 그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영국식 그 국제학교가 많은데 정말 수준이 높아요. 생각보다. 어, 그러니까 더운 날씨와 이상한 냄새나 카스제도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자녀 교육 측면이나 아니면 휴양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찐행복을 찾아보겠다면 버킷리스트를 만드시면서 얼마든지 찾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주재원 가족들한테는 그 찐행복을 느낄 수 있는 꿈 같은 4년 도전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경력 포기하더라도 저는. 그러니까 주재원 나가실 분들의 아까 화가 많은 배우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반드시 하셔야 되겠네요. 요즘에는 사실 주재원 배우자 교육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교육 아이템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저기 배우자 교육을 저한테 해달라고 그래갖고 아니, 제가 무슨 교육을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 얘기해주는 그 말씀 그대로 해주시면 된다고 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배우자 교육을 요즘에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안타적인 안정화를 위해서. 네. 가족들이 이게 음. 서포트를 안 해주면 아무래도. 야, 아무튼 너무 진짜 찐 내용들, 꿀팁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조금만 더 젊었다라고 하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참 아쉬운. 지금도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수많은 취준생 여러분도 도전하실 수 있고요. 공무원분들은 더 기회가 많으세요. 요즘에 해외 공간에 가시면 외교부에서만 파견되는 게 아니에요. 음, 그 사실 이제 교육관은 이제 교육부에서 파견되시는 분들이고요. 그냥 국토교통관은 국토교통부에서 파견되시는 분이고 산자부는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파견되시는 음, 이런 지자체에서도 파견되는 어떤 영사 자리들이 있어요. 음, 그리고 거기
그 나라에서 교환하는 또 공무원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단기 프로그램이나 그런 외교 그 영사 프로그램으로도 도전을 해보시라고 저는 강력하게 권유를 해드립니다. 아, 막 그냥 동기부여를 막, 와, 엄청나게. 그리고 취준생분들은 정말 지금 저희 때랑 다르게 조건이 좋잖아요. 지역 전문가 제도도 있죠. 현장 전문가 제도도 있죠. 그래서 그 사회 초년기부터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은 뭐 대표님 아시겠지만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SM도 내보내는데요. 야, 그러니까요. 야, 네. 게임의 주전, 야, 참 우리의 기존 통념을 깨버리는 듯한 변화들이 많네요. 아, 지역 전문가제도 이런, 나이 어릴 때부터 이런 경험들을 많이 축적해내면 정말 많은 기회들이 올 텐데, 너무 한국에만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좋습니다. 오늘 저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이후에도 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네네. 방송을 또 이어서 한번 또, 네네. 뭐 이렇게 좋은 말씀들 이렇게 전해주실 수 있는 한번 기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아세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아, 아세안 주재원들이랑, 예, 아세안 10개국 주재원들이랑 이제 색출관을 앞두고 있는데, 아, 말씀드린 대로 3년 걸렸거든요, 3년. 그래서 아, 요 책은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아세안에 대한 지금 포스트 차이나 네. 아세안에 대한 얘기로 뭐 나중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알겠습니다. 오늘 네, 하여튼 좀 귀한 자리 같이 해주셔서 너무 네네. 감사하고요.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후에 또 네, 멋진 기회로 만나서 다시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